자, 에벌스 파피루스 29번째 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여기 보면 벌소라고 써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는 렉토라고 써있었습니다. 이 렉토는 무슨 뜻이냐면 책을 펼쳤을 때 오른쪽 면을 뜻하는 게 렉토고요. 벌소는 왼쪽 면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9번째 장 뒷면을 살펴볼 거고요. 역시 손실됐기 때문에 책에 있는 서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번째 장 뒷면에는 이렇게 103번 컬럼부터 105번 컬럼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기록한 서기가 파피루스 29번째 장까지 계속 쓴 거죠. 그런데 다 쓴 게 아니고 뭔가 또 쓸 거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엔 뒤로 돌려서 뒷면에 다시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28번째 장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 자, 먼저 103번 컬럼을 이렇게 보면 제일 위에 856번 처방이 나옵니다. 856번도 마찬가지로 어떤 해부학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단별로 이렇게 A, B, C, D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자, 먼저 이 856번의 제목을 보면 사람의 모든 부위에서 돌아다니는 환웅에 대한 책의 시작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레토폴리스의 아누비스의 발 아래서 발견된 기록에 따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레토폴리스라는 지역의 아누비스의 신전에서 발견된 기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뭐라고 써 있냐면 상하 이집트의 왕 덴이 가져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카르투시 오랜만에 보시죠. 이 안에는 파라오의 이름이 있는데 이걸 음역하면 켄티가 됩니다. 근데 왜 제가 덴이라고 했냐? 왜냐하면 우리가 파라오의 이름을 구분하는 기준은 벌스 네임이나 또는 호루스 네임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그런 이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파라오의 뜨러운 네임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라오의 이런 이름을 알면 대충 연도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파라오의 이름을 어떻게 검색하는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찾았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덴에 대한 그런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렇게 throne name에 켄티가 나오죠. 이 파라오의 경우는 벌스 네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때 호루스 네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이 벌스 네임과 throne name 이 관계는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도 원래 본인의 이름이 있죠. 근데 우리는 부를 때 세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론 네임은 공식적인 이름, 그리고 여긴 안 나와있지만 버스 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본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보면 학자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2700년 후반 그 사이에 있었던 파라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6번은 이 시기에 처음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856b고요. 자, 이거는 사람에 관해서는 그의 심장 안에 12개의 혈관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기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원래 여기 22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22개의 혈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가 맞고요. 그리고 여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혈관들은 공기를 모든 몸의 부위에 전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의 가슴에는 2개의 혈관이 있다. 그래서 이 혈관에 의해서 항문에 열이 생기는데 이때 할 일이 이제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빨간색 상형 문자 써 있죠. 이르. 그래서 그 이후에 써 있고요. 자, 그 다음 856D 문단 여기는 그의 허벅지 안에 2개의 혈관이 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할 것들이 가운데 빨간색 문구 이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56E 여기는 만약 그의 목이 아프고 그의 두 눈이 약해졌다면 이라고 써 있고요. 그 원인은 목에 있는 혈관에 병이 생겨서 그렇다고 써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해야 될 일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빨간색 이르 문구를 이용해서 비슷한 형식으로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56F 이거는 그의 팔 위쪽 안에 2개의 혈관이 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프고 손가락이 떨린다면 이 혈관에 점액이 생겨서 그런 것이고 여기서 할 일은 맥주에 고기하고 생선을 넣고 토하게 만들고 손가락은 수박으로 감싸준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 아래 856G 이 부분은 이전과 다르게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설명 없이 바로 혈관만 계속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빨간 부분 그의 뒤통수 안에 2개의 혈관이 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서는 그의 이마에 2개의 혈관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의 눈 안에 2개의 혈관이 있다. 이번에는 눈썹이고요. 그 다음은 코, 그 다음은 오른쪽 귀. 이 뒤에 삶의 숨결이 오른쪽 귀로 들어간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854번에도 있었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왼쪽 귀 2개의 혈관이 있다. 그 뒤에 죽음의 숨결이 왼쪽 귀로 들어간다 라고 계속 문장이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856H 이거는 그의 심장에서 혈관이 합쳐진다. 그래서 코에서 혈관들이 나뉘고 다시 항문에서 모이고 그래서
항문 관련 질환들이 여기서 생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57번 주제가 바뀌는데요. 이거는 사람의 목에 생긴 종양의 치료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양을 가진 사람의 어떤 증상을 갖는지 그런 증상을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옆에 104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색 문구는 처방할 약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진단, 처방, 이거는 전에도 이미 봤던 그런 형식이죠. 자, 그 아래 858번, 이것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58번은 사람의 모든 부위에서 화농의 이동으로 생긴 종양의 치료법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좀 제목에 뭘 빠뜨려서 이렇게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로로 계속 제목을 연결해서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래 859번 처방이 있고요. 보시면 제일 앞에 있는 치료법을 뜻한 단어가 상형 문자가 다르게 써 있죠. 하지만 음역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859번은 고름의 아르투 물질의 이동으로 생긴 종양의 치료법. 그래서 이 아르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해로운 그런 물질이라는 것밖에는 알려진 게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증상, 진단, 처방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있는 105번 컬럼으로 넘어가면 860번 처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의 목의 지방의 종양치료법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목에 있는 지방에 어떤 종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그 아래 861번, 이거는 사람의 목에 고름의 종양치료법. 그리고 그 아래 862번, 이거는 며칠 동안 지속되는 아르투 종양의 치료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9번째 장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28번째 장 뒷면을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에벌스 파피루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